혹시 절 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세요? 지갑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날 회장은 처음 알았다. 보석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밤거리. 검은 코트를 걸친 회장은 경찰서 안에서 조용히 분실 지갑을 돌려받으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매일 돈이 넘치도록 흘러가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다. 지갑 한 개가 사라진다고 세상이 무너질 이유는 없었다. 그저 직원이 실수로 흘린 물건을 대신 찾으러 온 것뿐이었다. 그런데 경찰서 문이 열리는 순간 어둡고 찬 공기를 가르며 한 여자가 힘없이 들어왔다. 옷은 낡았고 발목은 젖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하나 들려 있었다. 여자가 창구에 지갑을 건넸다. 길에서 주웠습니다. 주인이 꼭 찾을 것 같아서 여기로 왔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받아들었다. 잠시 뒤 회장의 이름을 확인한 경찰이 지갑을 들고 와 말했다. 회장님 맞으십니까? 이분이 지갑을 주워 오셨습니다. 회장은 가벼운 인사 정도로 끝내려 했다. 돈으로 보답하면 끝나는 일이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충분한 선물이었고 자신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지출이었다. 회장은 천천히 지갑을 열어 안쪽에서 현금을 꺼내려고 했다. 그 순간 지갑 속에서 한 장의 오래된 흑백 사진이 떨어졌다. 사진 속의 얼굴을 본 회장의 손이 굳어버렸다. 마치 시간 전체가 차갑게 멈춰버린 듯한 순간 경찰서의 형광등마저 조용해진 듯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회장은 그 사진을 다시 주워들고 눈을 가늘게 떨었다. 사진 속 소녀의 얼굴, 그리고 바로 앞에 서 있는 그 가난한 여자 청년의 얼굴. 두 얼굴이 완벽하게 닮아 있었다. 회장은 여자를 향해 물었다. 이 사진에 있는 아이와 당신은 무슨 관계입니까?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사진을 보았다. 그리고 이마를 찡그렸다. 저 아이는 제 동생입니다. 어릴 때 헤어졌습니다. 저도 사진 한 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여기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의 목이 잠기며 멈춰섰다. 사진 속 아이는 회장의 인생에서 사라졌던 단 하나의 상처이자 죄책감이었다. 그 아이는 회장이 가진 모든 것보다 더 소중했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사람. 그런데 그 아이의 흔적이 지갑 속에서 이 가난한 청년을 통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회장은 지갑보다 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꼭 쥐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지갑 때문이 아니었다. 운명이 나를 끌고 온 것이다. 경찰서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그러나 회장의 숨결만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갑을 찾으러 왔다는 단순한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 의미도 없었다. 회장은 사진을 들고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마치 잃어버렸던 기억을 붙들기 위해 절박하게 손을 뻗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여자는 자신이 왜 이런 시선을 받는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했다. 회장님, 지갑 제대로 맞으시죠? 경찰이 확인을 위해 다시 묻자 회장은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사진만 바라보았다. 여자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녀의 걸음은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이곳에 올 때까지만 해도 지갑을 주워준 일 외에는 아무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사진을 보고 말했다. 저 아이, 정말 제 동생 맞습니다. 이름은 할인입니다.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이름은 회장이 누구보다 오래 기다렸던 이름이었다. 여자는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말했다. 저희는 아주 어릴 때 헤어졌습니다.
가난했고 집안 사정이 엉망이었고 저는 일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할인이는 보육원으로 가고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회장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 손등의 힘줄이 붉어졌다. 할인이가 왜 당신 동생 사진을 내 지갑 안에 가지고 있었을까?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답을 알고 싶습니다. 저도 동생을 다시 찾고 싶어서 몇 번이나 발품을 팔았지만 단서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진이 회장님 지갑에 있었습니까? 여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라 아픔이 담겨 있었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겨우 사진 한 장으로 기억해온 사람의 아픔. 경찰서 내부는 이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이상하게 고요해졌다.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 아이는 내가 평생 찾고 싶었던 사람이다. 여자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회장님이요? 회장은 응답하지 못했다. 목이 잠겨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을 지금 꺼내야 한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 진실을 꺼내는 순간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죄책감까지 전부 흘러나와 버릴 것 같았다. 여자는 회장의 표정에서 무언가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할인이가 회장님과 어떤 관계였던 건가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숨이 막힐 만큼 묵직한 진실이 가슴에서 올라오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회장은 아직 그 한 줄의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기 때문이다. 여자는 회장의 눈빛을 보며 이 상황이 단순한 지갑 분실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고 있었다. 회장은 사진을 손에 쥐고 말을 잇지 못한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계약을 결정하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온 인물이었지만 지금만큼은 어떤 판단도 내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경찰은 두 사람의 기묘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다. 이제 경찰서의 한 구석에는 회장과 여자만 남아 있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회장님, 제 동생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가에는 나이보다 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할인이는 내가 보호해야 했던 아이였다. 순간 여자의 숨이 멎는 듯했다. 회장은 말을 계속했다. 할인이가 아주 어릴 때 내 회사에서 진행하던 후원 프로그램이 있었다.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일이었지. 나는 개인적으로 몇 명의 아이를 후원했는데 그 중 하나가 할인이었다. 여자는 경직된 표정으로 회장의 말을 들었다. 그럼 제 동생을 알고 계셨던 건가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 아이를 직접 보살폈다. 직접 찾아가서 도움이 필요한 날은 함께 밥도 먹었다. 아이를 볼 때마다 미래가 있는 눈빛을 가졌다 생각했다. 여자의 두 손이 천천히 움찔했다. 회장의 말은 단순한 자선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말이 여자를 더욱 놀라게 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여자의 숨이 크게 흔들렸다. 사라졌다고요? 회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보육원에서 어디론가 보내졌다는 말만 들었다. 그리고 행방을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때부터 나는 그 아이를 찾기 위해 수백 번이나 사람들을 보내고 수년 동안 기록을 뒤졌다. 하지만 단서 하나 찾지 못했다. 여자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온 사람 같은 회장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런데 왜 그 사진이 회장님 지갑 안에 있었습니까? 여자의 질문이 두 사람 사이를 찢듯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회장은 지갑을 천천히 닫으며 말했다. 그 사진은 내가 찾지 못한 그 아이를 기억하기 위해 넣어둔 것이다. 한 번도 잊지 않기 위해 넣어둔 것이다. 여자의 손이 떨렸다. 그러면 제 동생을 찾기 위해 지금까지도.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직도 찾고 있다. 누구라도 좋으니 할인이의 단서만 알려줄 수 있다면. 여자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회장님, 혹시 할인이가. 그 순간 여자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리고 회장은 본능적으로 여자의 표정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말하시오. 어떤 말이든. 여자는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동생이 제가 아는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신은 없지만 여러 번 소문을 들었습니다. 회장의 심장이 크게 뛸 만큼 속도가 빨라졌다. 이야기는 이미 지갑의 주인을 찾는 일을 넘어섰다. 앞으로 열릴 진실은 어떤 것도 가볍지 않았다. 여자의 입술이 가볍게 떨렸다.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회장은 그 작은 변화조차 놓치지 않았다. 마치 오랜 겨울 끝에 눈앞에 아주 작은 새싹이 돋아나는 순간을 본 사람처럼 그는 숨을 참고 여자의 말을 기다렸다. 여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할인이가 보육원에서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제가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일하러 다녔기 때문에 동생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생의 위치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아버렸다. 자신의 과거와 여자의 과거가 마치 한 지점에서 서로 얽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여자는 숨을 가다듬고 말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한 곳에서 동생을 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 그 눈빛에는 절박함이 있었다. 어디입니까? 여자는 몇 초 동안 말을 망설였다. 누군가에게 쉽게 털어놓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특히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평생을 부유하게 살아온 회장이라는 사실은 그녀를 더욱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잘 드나드는 무료 급식소와 쉼터 일대입니다. 며칠에 한 번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여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해 다닌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다. 혹시 제가 찾는 사람이 동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다리는 무겁게 움직였지만 눈빛만큼은 확고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장소를 나와 함께 가줄 수 있겠소? 여자는 놀란 얼굴로 회장을 올려다보았다. 제가요? 저 같은 사람이.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내가 지금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할인이를 잃었다. 다시는 잃고 싶지 않다. 그 말에 여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가난과 현실이 만들어낸 벽은 늘 높았고 단단했다. 하지만 지금 회장의 말은 그 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만큼 진심이었다. 여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함께 가죠. 그 순간 회장의 긴 숨이 느리게 풀어졌다. 그리고 오래전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한 가지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경찰서를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볼을 스쳤지만 둘의 걸음은 이상하게 같은 속도로 맞춰졌다. 두 사람이 향하는 길은 지갑의 주인을 찾는 길이 아니라 한 아이와 한 사람의 죄책감을 찾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지금 이 순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대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서를 나섰을 때 밤거리는 이미 깊게 식어 있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귀가한 시간,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도로를 비추었고 차가운 공기가 두 사람의 숨결을 하얗게 만들었다. 회장은 검은 코트를 여며 쥐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뜨겁고도 불안한 감정으로 뒤섞여 있었다. 옆에서 걷는 여자 청년은 작은 발걸음으로 조심조심 따라오고 있었다. 그녀의 신발 밑창은 닳아 있었고 헐거운 끈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선명한 목적과 긴장이 배어 있었다. 길이 멉니다. 여자가 조용히 말했다. 멀어도 좋소. 회장은 짧게 답했다. 그 짧은 대답 속에서 여자는 묘한 굳건함을 느꼈다. 자신의 동생을 위해 누군가가 이렇게까지 절박한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골목 여러 개를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여자는 익숙한 듯 앞장서서 버스 노선을 확인했다. 회장은 그런 그녀를 말없이 지켜보았다. 버스는 늦은 시각에도 불이 켜져 있었고 두 사람만이 조용히 올라탔다. 여자는 좌석 가장자리에서 멀찍이 앉았고 회장은 옆 좌석에 가볍게 몸을 기댔다.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회장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소? 여자는 고개를 돌려 회장을 보았다. 눈빛에는 조심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냥 살아는 있었습니다. 일용직도 하고 청소도 하고 어떤 날은 일도 없어서 급식소에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여자의 말 한 줄 한 줄이 회장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평생 넉넉함 속에서 살았지만 지금 그의 옆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버티기 위해 숨을 삼켜야 했던 사람이었다. 힘들었겠소.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힘든 날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동생을 찾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할인이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회장은 그 말에 가슴이 묶이는 듯했다. 지갑 속 사진을 꺼내 다시 조심스럽게 펼쳤다. 사진 속 아이의 눈동자는 과거에도 지금도 그에게 많은 말을 건네고 있었다. 이 아이는 당신의 기억 속에서 어떤 아이였소? 여자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작고 조용했지만 사람을 참 잘 따랐습니다. 배고플 때도 울지 않고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일을 나가야 해서 동생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던 것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희미한 미련과 사랑이 느껴졌다. 버스는 점점 도시 외곽으로 향했고 창밖의 건물들은 삐걱거리듯 낡아졌다. 간판은 꺼져 있었고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여자는 손가락으로 한 건물을 가리켰다. 저기입니다. 무료 급식소. 여기서 동생을 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장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내가 찾은 단서를 따라 움직인 지 수년이나 지났다. 어쩌면 지금 가장 가까이 다가간 걸지도 모르오. 회의실도
관리직도, 부하 직원도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한 이름, 한 얼굴, 한 아이만 있었다. 버스에서 내리자 밤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웠다. 거리의 불빛들은 군데군데 끊겨 있었고 낡은 벽면을 따라 흘러내린 물자국들이 이곳이 얼마나 오래 방치된 곳인지 알려주었다. 여자는 익숙한 듯 앞장서 걸었다. 회장은 그 뒤를 차분히 따라갔다. 두 사람 앞에 무료 급식소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담장은 낮았고 문 앞은 오래된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허름한 건물이었지만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한 번 따뜻한 음식 냄새가 나는 유일한 장소일 것이다. 여자는 잠시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희망을 품었다가 그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회장은 그녀의 어깨의 떨림을 보며 말없이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섰다. 두려우시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동생을 봤다는 말이 사실이면 저는 드디어 찾는 거고 만약 아니면 저는 또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한 줄 안에는 수년간의 외로움과 고단함 그리고 끝없는 책임감이 모두 담겨 있었다.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확인이 필요하오. 지금 물러서면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오. 여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밀어 열었다. 문이 조금씩 열리자 안에서는 깔끔하지는 않지만 사람 냄새가 느껴지는 공간이 나타났다. 긴 테이블 몇 개와 그 위에 놓여 있는 스테인리스 식판들, 냄비는 비어 있었고 그날의 배식은 끝난 듯했다. 그런데 그때였다. 문 안쪽에서 작은 아이 울음이 들렸다. 여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울음소리는 지나가는 아이의 울음이나 우연히 들린 소음과는 달랐다. 그 울음에는 젖은 외투처럼 무거운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여자와 회장은 동시에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테이블 뒤에서 낡은 담요를 둘러쓴 한 아이가 무릎을 끌어안고 울고 있었다.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이를 돌보는 어른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빈 급식소 안 아이 하나만이 어둠과 불빛 사이에서 홀로 떨고 있었다. 여자는 아이에게 다가갔다. 괜찮니? 아이는 여자를 올려다보았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다. 그리고 여자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을 크게 들이켰다. 그 얼굴, 눈매와 턱선, 그리고 특정 표정의 습관, 모든 것이 어릴 때의 동생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혹시 이름이 뭐니?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리나. 여자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울컥하는 감정이 그녀의 전신을 뒤흔들었다. 리나. 그 이름은 여자와 동생 사이에서 가장 소중한 애칭이었다. 그 순간 회장의 숨도 멈췄다. 리나라는 이름, 그리고 그 아이의 생김새.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이 남아 있었다. 여자는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리나야, 여기 혼자 있니? 엄마는 어디 계시니? 아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다. 엄마는 금방 갔다 와. 하지만 항상 금방 온다고 해도 늘 늦어. 회장과 여자는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때 아이의 작은 입술이 덜덜 떨리며 또 한 줄을 뱉었다. 엄마 이름, 할인이야. 공기가 완전히 멈췄다. 두 사람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찾고 있던 이름, 수년 동안 기록을 뒤지며 갈망하던 이름.
여자가 세상을 떠돌며 눈물로 찾던 이름. 그 이름이 아이가 직접 말했다. 할인. 여자의 다리가 휘청였다. 회장의 심장도 쿵 하고 크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이 모든 충격보다 더 큰 반전이 이제 막 두 사람 앞에 얼굴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급식소 내부는 조용했지만 세 사람의 심장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거세게 뛰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목소리에 담긴 그 이름. 할인. 수년 동안 회장의 귓가에서 지워지지 않던 이름. 여자가 해마다 눈물로 붙잡아온 이름. 여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아이의 볼을 손끝으로 조심히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끝은 떨렸고 아이의 체온이 닿자 눈물이 그대로 흘렀다. 리나야, 혹시 엄마랑 여기 자주 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밥 줄 때 와. 엄마는 놔두고 일하러 간다고 했어. 여자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그 순간 오랫동안 쌓여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두 눈에서 멈추지 않고 흘렀다. 회장은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수많은 회의를 통제하고 결정을 내려온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만큼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본 적 없는 진짜 인생의 무게였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리나야,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어? 아이는 손가락으로 급식소 오른편의 낡은 창문을 가리켰다. 저쪽, 건너편 골목. 거기서 사람들 빨래 도와주고, 박스도 나르고, 밤늦게까지 일해. 여자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이 아이에게 닿아 있는 고단함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회장은 한 걸음 다가와 아이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무릎을 굽혔다. 리나야, 혹시 엄마가 너에게 무슨 얘기한 적 있니? 누굴 찾는다거나 누구를 만나야 한다는 그런 말. 아이는 손가락으로 담요를 비비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누군가를 꼭 만나야 한대. 하지만 그 사람한테 갈 수 없대. 여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왜 갈 수 없다고 했니? 리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어린아이답게 솔직한 말투로 말했다. 엄마가 잘못한 일이 있다고 했어.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서기 무섭대. 회장은 손끝이 떨렸다. 그 말은 그가 지난 세월 동안 찾고 기다리고 그리워했던 한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가 남아있다는 뜻이었다. 여자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조용히 물었다. 리나야, 엄마 지금 이 근처에 있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금방 온다고 했어. 배달 끝나면 돌아온대. 그 순간 회장의 목줄기에서 천천히 긴장이 풀리다가 다시 더 깊은 불안이 스며들었다. 이곳에서 할인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돌아왔을 때 도망치듯 사라질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여자는 회장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지금 여기서 기다려야 합니다. 회장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만나야 하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급식소 출입문이 끼익 하고 들렸다. 바람이 스며들며 낡은 문턱이 떨렸다. 세 사람은 동시에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바로 그 순간 문 앞에 선 한 여자가 빛과 그림자 사이의 모습을 드러냈다. 작은 체구, 지친 어깨, 헐거운 작업복,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젖은 비닐봉지 한 개. 여자 청년은 숨을 멎은 듯 굳어섰다. 할인이, 회장은 그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그저 떨리는 눈으로 문 앞에 선 여자를 바라보았다. 문가에 선 여자는 안쪽에 있는 세 사람을 보자 얼어붙은 표정을 지었다. 특히 회장을 보자 그녀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녀는 회장의 얼굴을 보는 순간 작게 낮게 그러나 뚜렷하게 말했다. 당신이 왜 여기?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두 사람 모두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아버님, 공기가 완전히 멈췄다. 여자 청년은 비명을 삼켰고 회장은 심장이 무너지는 듯 뒤로 한 걸음 흔들렸다. 지금 망문을 연 여자는 여자가 잃어버린 동생이자 회장이 찾고 있던 아이이면서 그 동시에 회장이 숨겨온 진짜 친딸이었다. 문 앞에 서 있는 그 여성, 그녀는 여자가 찾던 동생이었고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회장이 평생 찾던 이름, 할인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아버님, 그 짧은 두 글자는 어둡고 습한 저녁 공기를 한순간에 찢어내며 세 사람의 시야를 뒤흔들어 놓았다. 여자 청년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근육이 굳어버린 듯 그 자리에서 멍하니 움직이지 못했다. 회장은 입술이 떨렸다.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평생 무너뜨리지 않던 자제력마저 그 순간 흔들려 목 끝에서 말이 걸렸다. 하리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젖은 신발에서 물방울이 떨어졌고 그 소리 하나하나가 긴장감으로 찬 공기 속에 퍼졌다. 아이리나는 엄마를 보자 작은 손을 흔들며 말했다. 엄마. 그러나 하리는 바로 달려오지 못했다. 그녀는 아이를 보고도 울 것 같은 미소만 겨우 지었고 시선은 회장에게 고정된 채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여자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리나, 너 왜? 하리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여자 청년을 바라봤다. 그 표정에는 반가움이 있었고 동시에 오래된 상처가 있었다. 언니, 그 한마디는 여자 청년의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언니라는 말, 그 말은 잃어버린 가족의 끈이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여자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할인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그러나 할인은 손을 내밀어 한 걸음 물러나며 막았다. 언니, 잠깐만. 지금은 먼저 해결해야 할 사람이 있어. 그녀의 눈동자는 다시 회장을 향했다. 회장은 이제 더는 피하지 않았다. 천천히 앞으로 걸어와 딸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또렷했다. 하리나.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의 눈에는 지독한 그리움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할인의 표정은 차가웠다. 당신이 여기까지 나를 찾을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천천히 비닐봉지를 내려놓고 두 손을 꼭 붙잡았다. 당신은 나를 후원해준 사람이었어요. 나에게 밥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아빠처럼 대해줬어요.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래서 더 찾아 헤맸다. 너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인의 얼굴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문제는 당신이 나에게 아빠처럼 대해줬지만 끝까지 내게 진짜 아빠가 되어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자 청년과 아이리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삼켰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리는 한 걸음 앞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수년 동안 말하지 못한 마음의 그림자가 담겨 있었다. 제가 보육원에서 떠나던 날 알고 있었어요. 제가 사라져도
당신은 결국 저를 직접 데려가진 않을 거라고. 회장의 숨이 크게 흔들렸다. 하리는 이어 말했다. 왜냐면 당신에게는 이미 숨겨진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급식소 안공기는 완전히 멈춰섰다. 여자 청년은 얼굴을 굳히고 회장을 바라봤다. 리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작게 울먹였다.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너를 데려갈 수 없었던 이유는. 그러나 할인이 그 말을 끊었다. 알아요. 당신은 저에게 미안했을 뿐이에요. 마음속에서는 아버지로 살고 싶었겠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위치였어요.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딸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하리는 작게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가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의 보호를 받으면 당신 삶에 끼어들게 될 테니까. 당신 가족이 저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여자 청년은 흐느끼며 말했다. 하리나, 그게 무슨 말이야? 하리는 언니를 바라보며 조금 슬픈 미소를 지었다. 언니, 내가 왜 숨어서 살았는지 이제 조금 알겠지. 그리고 다시 회장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제가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회장은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잃고 살아왔는지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달았다. 그가 잃은 것은 지갑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었다. 할인과 함께할 수 있었던 한 사람의 인생 전체였다. 급식소 안에는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공기 속에 덩어리째 떠 있는 것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회장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자신 앞에 선 하리는 어린 시절의 모습과 전혀 달랐지만 그의 기억 속 작은 손을 잡고 웃던 그 아이와 눈동자 하나만큼은 완전히 같았다. 여자 청년은 아이를 아는 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깊은 감정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피는 이어져 있지 않아도 마치 오래전에 끊어진 가족의 재회처럼 묵직한 떨림이 있었다. 하리는 낮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제가 왜 당신을 피했는지 언니도 알아야 해요. 여자 청년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미안함이 번졌다. 하리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나한테도 말 안 했어? 하리는 잠시 언니의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회장을 바라보았다. 저는 당신이 저를 보육원에서 데려가려고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회장은 움찔했다. 숨조차 쉽게 쉬어지지 않았다. 하리는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날 당신은 오지 않았어요. 당신 회사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말했죠.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우리 회장님은 당신을 데려가면 안 된다고요. 여자 청년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게 무슨... 하리는 잔잔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가정이 있었어요. 당신 딸도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제가 그 가정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뒤틀릴 거라고 그 사람들이 말했어요. 회장은 바닥을 바라보았다. 숨이 무겁게 떨어졌다. 그날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살아났다. 그는 직접 데려가겠다고 했고 서류를 준비했다. 보호자로 등록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밟으려 했다. 그러나 그의 비서실장이 그를 불러 말했다. 회장님의 사생활이 드러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 말에 그는 단 한 번 주저했다. 그 하루가 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하리는 침착하게 계속 말했다. 저는 그날 느꼈어요. 당신은 저를 좋아했지만
결국 저를 선택할 수 없다는 걸. 여자 청년의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회장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눈가에서도 천천히 뜨거운 물이 흘렀다. 하리나, 그날의 나는 약했다. 그때 한 걸음만 더 용기를 냈다면 너를 지킬 수 있었을 텐데.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이 가진 자리, 그 자리가 저 같은 아이를 품기에는 너무 높은 곳이었어요. 그 말은 원망의 말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고민하고 마음속에서 이미 정리한 사람의 말이었다. 회장은 드디어 할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숨은 것이냐?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삶을 흔들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저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으니까. 여자 청년은 더는 참지 못하고 할인을 끌어안았다. 너 혼자 그 무거운 걸 다 짊어지고 산 거야. 언니가 정말 바보처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모르고. 할인은 언니 어깨를 잡았다. 언니 잘못 아니야. 나는 그냥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 순간 아이 리나가 엄마 품에 파고들어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여자는 그 모습을 보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한 줄이 이 가족의 무게를 전부 보여주는 말이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용기를 끌어올리듯 말을 꺼냈다. 할인아, 내가 원하지 않으면 내가 다가서지 않겠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말하겠다. 그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지우거나 잊은 적이 없다. 할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회장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슬픔과 회한으로 물들어 있었다. 내 인생은 너 없이 완성된 적이 없었다. 그 말은 할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조용히 울렸다. 할인은 언니 품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언니의 체온이 전해지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풀린 것이 아니었다. 할인은 회장을 향해 가늘게 떨리는 눈으로 시선을 돌렸다. 회장은 아이 리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작고 여린 아이. 그 아이의 눈에는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서려 있었다. 회장은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리나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듯 엄마 뒤로 몸을 숨겼다. 회장은 무릎을 꿇어 아이와 시선을 맞췄다. 괜찮아. 나는 내 엄마를 찾으려고 오래전부터 노력해온 사람이야. 리나는 회장을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바라보았다. 순수한 눈동자 안에 의심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하리는 아이를 감싸며 말했다. 리나야, 이분은 내가 어릴 때 도와준 분이야. 리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 질문에 회장은 눈을 감았다.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여자 청년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딸을 찾지 못해 죄책감을 품고 살아온 사람.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는 언제든 도와줄 수 있는 위치였지만 자신의 딸에게만큼은 늘 머뭇거리던 사람이었다. 하리는 잠시 아이를 달래고 회장 앞으로 다시 걸어왔다. 당신이 이렇게 찾아온 건 알겠어요. 그 마음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와서 당신이 아버지가 되겠다는 말은 절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말이다. 하리는 자신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손등 위에 금이 간 작은 상처들이 그동안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회장은 숨을 멈추고 할인을 바라보았다. 그럼 왜? 할인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다시 당신 곁에 가면 당신이 가진 모든 삶이 부서질 것 같아서요. 여자 청년은 두 손을 입가로 가져갔다. 할인의 말은 오래전 잃어버린 동생의 심장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보여주는 말이었다. 회장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섰다. 내 삶이 부서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해져서 너를 끝까지 붙잡지 못한 것이 두려웠다. 그 말에 할인의 눈이 흔들렸다. 회장은 계속했다. 너는 이제 짐이 아니라 내가 평생 지켜야 할 한 사람이다. 할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녀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아버님, 이제 와서 저를 데려가고 싶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않다. 할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럼 왜 오신 거예요?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안전한지, 그것만 확인하고 싶었다. 그 한마디는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많은 날들의 답이었고, 할인의 마음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했다. 여자 청년은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할인은 언니를 바라보았다. 언니, 미안해. 나 혼자 버티고 싶었어. 여자 청년은 할인의 손을 꼭 잡았다. 너 혼자 버티는 건 버티는 게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순간 리나가 엄마와 이모 사이에 서서 작게 말했다. 우리 이제 같이 살아? 할인은 아이를 안아올리며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에는 오랜 시간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하고도 아픈 눈빛을 지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찾았다고 해서 쉽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의 대화는 이제 시작이었다. 급식소의 허름한 노란 조명 아래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과거와 현재가 한 공간에 겹쳐 앉아 마치 오래 묻혀있던 흙먼지가 이제야 빛을 받아 떠오르는 듯한 장면이었다. 하리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고 여자 청년은 동생의 손을 꼭 잡은 채 놓을 수 없다는 듯 붙들고 있었다. 그리고 회장은 그 둘을 바라보며 마치 세상이 조금씩 제 위치로 돌아오는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 한가운데에는 명확하고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느리지만 확고한 걸음으로 세 사람에게 다가왔다. 하리나. 그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회장에게 집중되었다. 하리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경계와 혼란이 섞인 눈빛으로 회장을 바라보았다. 무슨 말 하시려고요?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딸을 마주보며 말했다. 나는 너에게 무언가를 강요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원치 않는다면 내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절대 붙일 생각도 없다. 할인의 눈가가 살짝 떨렸다. 회장은 계속 말했다. 하지만 너와 리나가 지금 이곳에서 겪는 고단함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 할인이 몸을 굳혔다. 도와준다는 말은 지금의 나에게 상처가 되기도 해요.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 마음 잘 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도움은
너를 얽매지 않겠다. 그는 천천히 눈을 들어 말했다. 나는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너와 리나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좀 더 넓었으면 한다. 여자 청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말은 재벌 회장의 돈으로 삶을 바꿔주겠다는 제안이 아니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딸에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손 내밈이었다. 하리는 아이를 내려놓고 천천히 회장을 바라보았다. 저는 당신에게 얹혀 살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가진 재산 때문에 삶이 흔들리는 것도 싫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말은 재산 이야기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들려준 적 없는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 말이었다. 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범위를 넓혀주고 싶다. 너는 갇혀 살 이유가 없는 아이니까. 할인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결심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리나가 자라는 동안 엄마가 짊어져야 하는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 아이 리나는 엄마와 회장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작게 말했다. 할아버지야? 하리는 놀라서 아이의 입을 가볍게 막았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회장은 그 말을 듣자 마치 오래 억눌렀던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이에게 말했다. 리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이 되고 싶은지보다 내가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다. 아이의 눈동자가 천천히 흔들렸다. 그 순간 할인의 표정도 묘하게 부드러워졌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았다. 저는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이 두렵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래서 나는 내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하리는 그 침착한 말에 조금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자신의 선택을 먼저 물어보는 사람을 그녀는 오랫동안 만나본 적이 없었다. 여자 청년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하리나, 그동안 너 혼자 너무 많은 걸 지고 살았다. 한 번쯤은 누군가가 너를 도와주는 것을 허락해도 되지 않겠니? 하리는 언니의 말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당장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필요 없다. 오늘은 그저 내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할인의 눈에 오랜 시간 비워져 있던 감정이 조금씩 채워졌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두 번째 반전이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급식소 안의 공기는 막 울음을 멈춘 사람들처럼 잔잔한 떨림만 남아 있었다. 회장의 고백, 할인의 상처, 언니의 눈물, 그리고 리나의 순수한 물음까지 네 사람은 비로소 가족이라는 단어의 문턱 앞까지 도달해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손끝과 어깨가 가볍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 속에는 오랫동안 숨겨온 또 다른 사실이 숨어 있었다. 여자 청년은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리나, 너 지금 너무 무거운 걸 혼자 짊어지고 있어. 더 숨기지 않아도 돼. 그 말에 할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회장 역시 딸이 말하지 않은 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할인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을 피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회장은 눈을 들었다. 말해다오. 하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표정을 다잡았다. 제가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일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여자 청년은 놀라서 동생을 바라보았다. 어떤 일이었는데? 하리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제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저를 이용하려던 사람이 있었어요. 급식소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차갑게 식었다. 회장은 단단한 표정으로 물었다. 누구냐?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약할 때 제 상황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손을 꽉 쥐었다. 그 사람은 제가 당신과 얽히면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회장의 숨이 크게 흔들렸다. 무슨 말이냐? 하린의 목소리가 아주 낮아졌다. 제가 당신의 후원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당신과 다시 연결되면 당신에게 붙어들 수 있다고 했어요. 여자 청년은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다. 너를 협박한 거야? 하리는 씁쓸하게 웃었다. 협박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아이까지 이용하려 했어요. 그 순간 회장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는 두 손을 떨며 말했다. 그자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리는 고개를 저었다. 끊었어요. 제가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저를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리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허름한 급식소, 젖은 벽, 작은 아이. 그래서 이곳에서 살았어요. 당신에게 절대로 다시는 누구도 붙지 못하도록. 그 말은 단순한 가난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가난보다 더 깊은 절망과 누군가를 지키려는 의지로 만들어진 삶이었다. 여자 청년은 울음을 삼켰다. 너를 지키려고 이렇게까지.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내 삶을 무너뜨렸던 그 사람처럼 당신에게 피해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 회장은 더는 버틸 수 없었다. 회장은 두 걸음 앞으로 다가가 하린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재벌이라는 방패를 두고 아버지라는 마음만으로 말했다. 하린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너를 지키는 일은 내가 혼자 할 일이 아니다. 그 일을 내게서 빼앗기지 마라. 하리는 눈을 크게 떴다. 내가 너를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내 삶을 존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너를 지킬 권리까지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하린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아버님, 회장은 딸의 손을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너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은 내가 평생 지고 갈 일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너와 너의 아이를 누구보다 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자리에 서고 싶다. 하리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회장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어릴 때 그녀에게 장난감을 건네던 손이었고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여주던 손이었고 그녀가 사라진 뒤 수년 동안 잡고 싶어서 밤마다 움켜쥐던 손이었다. 그러나 그 손을 잡는다는 것은 그녀의 삶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잠시 후 하리는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회장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그 순간 공기 속에 묵혀있던 긴장이 조용히 무너졌다. 여자 청년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고 아이리나는 둘을 번갈아 보며 작게 웃었다. 그러나 이 모든 감정 속에서도 회장의 표정에는
한 가지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았다. 누군가 할인과 아이를 이용하려던 그 그림자. 그것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와 싸울 사람은 이제 단 한 사람뿐이었다. 바로 아버지였다. 급식소 밖의 공기는 조금 전보다 더 차가워져 있었다. 하지만 네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이 작은 공간만큼은 묘하게 따뜻했다. 할인이 회장의 손을 잡은 순간부터 이곳의 공기는 누군가의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미묘한 떨림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문 밖에서 낯선 그림자가 움직였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회장은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할인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다. 여자 청년도 긴장한 표정으로 뒤를 보았다. 문 앞에는 허름한 점퍼를 걸친 남자가 급식소 안을 들여다보며 서 있었다. 할인은 숨을 삼켰다. 저 사람, 남자는 쌀쌀한 바람이 부는 새벽 거리에서 천천히 웃음을 지었다. 회장은 차갑게 물었다. 누구냐? 할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여자 청년이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할인아, 저 남자, 혹시 내가 말한. 할인은 대답 대신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아이를 이용하려 했던 남자. 할인의 삶을 흔들고 그녀가 다시는 누구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든 사람. 그 남자가 지금 이 앞에 서 있었다. 할인은 뒷걸음질 치며 아이를 품에 안았다. 리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남자는 느긋하게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곳에서 재회하게 될 줄은 몰랐네. 그는 회장을 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할인 씨가 그렇게 숨기던 분인가 보네. 회장은 단호한 눈빛으로 앞으로 나섰다. 너는 누구야? 남자는 회장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다. 아빠랍시고 나타나셨다면서요. 역시 재벌 회장은 다르네. 이런 곳에 오실 줄이야. 여자 청년은 참지 못하고 외쳤다. 당신이 왜 여기 와? 남자는 어깨를 으쓱였다. 할인 씨가 나를 피하려고 여기저기 숨어 다닌다는 건 알고 있었지. 하지만 어디에 숨었든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길은 하나뿐이야. 할인은 이를 악물었다. 그만해. 당신한테 돌아갈 일 없어. 남자는 비웃음을 흘렸다. 돈이 없어도 괜찮았냐고? 아니잖아. 나 없으면 너 여기서 아이 키우는 것도 쉽지 않았잖아. 회장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만두게. 할인은 당신에게 빚진 것이 없다. 남자는 회장을 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아니, 있지. 많지.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딸이라는 사실. 공기가 순간에 얼어붙었다. 남자는 말을 이었다. 할인은 당신 딸이라는 이유로 내가 잡고 싶었던 기회가 있었어. 당신과 연결되면 내 인생도 편해질 거라 생각했지. 여자 청년이 분노를 삼키며 외쳤다. 너 같은 사람이 왜 우리 동생 인생을 망치려 해? 남자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이미 망가진 인생 아닌가. 그때 리나가 작게 울음을 터뜨렸다. 할인은 아이를 꼭 품으며 남자를 노려보았다. 우린 당신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야. 당신 때문에 도망친 거야. 남자는 천천히 손을 내저었다. 도망쳐도 결국 나한테 올 거야. 왜냐면 너는 돈도, 집도, 직업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회장은 더는 그녀가 이런 말을 듣게 두지 않기로 했다.
그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부분은 내가 책임지겠다. 남자는 비웃었다. 아버님 담대. 드디어 아버지 역할을 하겠다는 건가? 회장은 곧바로 말했다. 나는 할인이나 아이에게 무엇도 강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을 해치는 사람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남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회장의 목소리는 바닥까지 가라앉은 저음이었다. 당신은 이 아이와 이 여인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마라. 남자는 한동안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치타고 웃었다. 결국 재벌 아버님이랑 싸워야 하는 건가? 회장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싸움이 아니다. 선언이다. 남자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좋지. 그럼 이제 나는 당신 딸 말고 당신을 상대하면 되는 거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돌아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할인 씨, 또 보게 될 거야. 당신 인생 그렇게 쉽게 놓아줄 생각 없으니까.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급식소 내부에서 메아리 쳤다. 할인은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여자 청년은 동생을 꼭 끌어안았다. 리나는 울음을 꾹 참으며 엄마의 목에 매달렸다. 회장은 천천히 할인의 앞에 앉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혼자가 아니다. 그 말은 한 사람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딸에게 건네는 진짜 약속이었다. 문이 닫히자 급식소 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다. 하지만 그 정적은 방금 전의 공포와는 다른 결이었다. 이제는 무너지기 직전의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는 순간 앞에 놓인 아주 조용한 숨결 같은 정적이었다. 할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방금 전까지 그녀가 홀로 견뎌온 긴 세월이 조용히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이 숨어 있었다. 여자 청년은 동생 옆에 앉아 등을 천천히 쓸어주었다. 할인아, 이제 정말 끝났어. 언니가 곁에 있어. 하지만 할인은 고개를 아주 약하게 저었다. 아니야 언니. 끝난 게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야. 그 말에 회장은 천천히 다가와 할인 앞에 조용히 앉았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것이다. 할인은 놀란 눈길로 회장을 바라보았다. 함께요?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지금까지 너 혼자 견뎌왔다. 숨어 살고 도망치고 두려움 속에서 내 아이를 품에 안고 하루하루 버텼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할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그런 삶은 이제 끝내야 한다. 할인의 눈이 붉어졌다. 회장은 계속 말했다. 그리고 그 일을 너 혼자 끝낼 필요도 없다. 여자 청년은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할인아, 너 이제 우리 가족이야. 너 혼자일 때와 달라. 할인은 눈을 감았다. 그 말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가장 간절히 바라면서도 가장 두려워했던 말이었다. 가족. 그 말은 따뜻함과 상처를 동시에 떠올리게 하는 말이었다. 할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다. 제가 다시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무섭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안심이 될 줄 몰랐어요. 회장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운 게 당연하다. 사람은 버려졌던 기억이 있으면 다시 손을 잡는 일을 더 두려워하는 법이다. 그 말에 할인의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리나는 엄마의 얼굴을 보며 작게 손을 뻗었다.
엄마, 울지 마. 하리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리나야, 엄마가 울어도 이제 괜찮아. 회장은 그 말에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제안을 꺼냈다. 하리나, 너희 둘이 안전한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장소를 준비해두겠다. 하리는 놀라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저희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건가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을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하는 것이다. 하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정말 있으세요? 회장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내가 잃어버린 딸이다. 하린의 눈가가 다시 젖었다. 회장은 이어 말했다. 내가 그 사실을 부정하며 살아온 날은 내가 살아온 고통의 절반만큼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전부 줘야 한다. 여자 청년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리나, 받아. 이건 시혜가 아니라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야. 하리는 손끝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마침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스럽게 말해보면 회장과 언니는 동시에 얼굴을 들었다. 잠시라도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런 곳을 내가 누릴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 말은 누구보다 먼저 하린 자신의 마음을 살렸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다. 급식소 밖에서 새벽 바람이 들이닥치며 허름한 간판이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그 흔들림과 함께 밖에서 누군가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회장은 순간 몸을 일으켰다. 누구지? 여자 청년도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하리는 아이를 품에 안고 뒤로 물러났다. 문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회장의 비서였다. 그리고 그가 들고 온 소식은 이 가족에게 또 다른 선택을 강요하는 내용이었다. 급식소의 낡은 문이 2번, 3번 급하게 두드려졌다. 회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여자 청년과 할인 그리고 아이리나는 숨을 고르며 문을 바라보았다. 문을 열자 회장의 오랜 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평소 냉정하고 침착한 그가 이렇게까지 급하게 달려온 적은 거의 없었다. 비서는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회장은 단호히 물었다. 무슨 일인가? 비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따님, 하린 씨에 대한 정보가 회사 내부에 새어나갔습니다. 순간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린은 놀라 두 손으로 리나를 꼭 안았다. 여자 청년도 다급한 얼굴로 회장을 바라보았다. 비서는 계속해서 말했다. 회의실에서 몇몇 임원들이 하린 씨를 이용해 회장님을 압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 급식소 앞에 나타난 남자도 이미 회사 내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기 속이 다시 차갑게 식었다. 회장은 느리게 눈을 감았다. 그의 과거의 선택 하나가 지금 여러 사람의 손에 의해 잘못된 형태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서는 말을 이었다. 입양 기록까지 뒤지고 있는 눈치입니다. 하린 씨와 아이가 위험합니다. 하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자 청년은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하린아, 괜찮아. 우린 같이 있어. 하지만
할인의 떨림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회장은 천천히 돌아서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수십 년 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아버지의 눈빛이었다. 이제 명확해졌다. 할인과 언니가 동시에 회장을 바라보았다. 회장은 단호히 말했다. 너희를 이곳에 두는 건 이제 안전하지 않다. 할인은 물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하죠? 회장은 가까이 다가가 할인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내가 준비한 곳으로 가자. 그곳은 어느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다. 할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말 괜찮을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와 아이를 지키는 일이라면 나는 어떤 대가라도 치를 것이다. 여자 청년도 동생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할인아, 이제 좀 받아들여. 할인은 리나를 안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럼 잠시 동안만 그곳에 가 있을게요. 그 말 한 줄은 너무나 조심스럽고 너무나 용기 있는 한 걸음이었다. 비서는 침착하게 말했다. 차가 근처에 대기 중입니다. 회장님, 바로 이동하시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할인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원했던 말이 마침내 입에서 나왔다. 아버님, 오늘만큼은 저를 믿고 데려가 주세요. 회장은 숨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아주 짧지만 아주 단단했다. 그래, 아버지가 있다. 그 말에 할인의 눈에서 또 한 번 눈물이 흘렀다. 네 사람은 급식소를 나섰다. 새벽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들의 걸음에는 이제 두려움만 있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선택했고 서로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와도 함께 감당하기로 마음먹었다. 차는 도심 외곽을 벗어나 조용한 언덕길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의 공기에는 차가운 숨결과 묘한 긴장감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할인은 리나를 품에 안고 조용히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언니는 옆에서 동생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 회장은 앞자리에 앉아 한순간도 뒤를 돌아보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돌아보면 그동안 지켜주지 못한 지난 시간을 다시 마주하게 될까 두려운 듯했다. 그러나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비로소 한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는 고요한 언덕의 꼭대기에서 멈췄다. 넓지는 않지만 단단하게 지어진 작은 별장이 보였다. 지나치게 화려하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숨겨놓듯 지은 집도 아니었다. 단지 지친 사람들이 몸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비서는 문을 열어 안내했다. 이곳은 외부 접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비 시스템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할인은 작은 아이를 안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저희가 있어도 되는 곳인가요? 회장은 천천히 돌아서 딸과 눈을 마주했다. 이곳은 너희를 위해 준비한 곳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서만큼은 너희가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 할인의 눈에 조심스러운 빛이 떠올랐다. 여자 청년도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할인아, 여기 너무 조용하고 좋다. 리나도 마음 놓고 잘 수 있겠다. 리나는 엄마 품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할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쉬자. 그 말에 리나가 환하게 웃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에는 수십 년의 무게를 견뎌낸 사람이 조심스러운 안도가 섞여 있었다. 하리는 회장에게 다가와 고개를 깊게 숙였다. 아버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제가 어릴 때 당신을 보면서 느꼈던 따뜻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회장은 천천히 손을 뻗어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너의 삶을 다시 강제로 바꾸진 않겠다. 이곳에서 천천히 쉬면서 앞으로의 길을 너 스스로 정해라. 그 말은 어떤 약속보다 따뜻했고 어떤 도움보다 깊은 배려였다. 하리는 눈을 감았다.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회장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망치는 삶은 이제 끝이다. 내 옆에 가족이 있으니. 여자 청년은 동생과 리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우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이제 진짜 가족이야. 하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 우린 가족이야. 짧지만 오래 묵은 말. 그 말이 흩어진 자리에서 마침내 새벽 햇빛이 서서히 비쳐들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찾아낸 네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하루 앞에서 나란히 서 있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 한 줄 남겨주시면 그 마음이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삶을 버티며 걷고 있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연 라디오였습니다.